안녕하십니까. 원주국세통 안정환 실장입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스티브 잡스가 인정한 유일한 자서전이 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애플 컴퓨터의 창시자이자 맥킨토시를 만들고 개인용 PC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사용과 아이패드, 아이폰 등 ICG를 만든 세계적인 CEO가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동시 번역돼 가지고 나온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번역된 책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 일본,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동시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이거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장씩 그 종이에다가 편지에다가 종이로 써가지고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그날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단순히 스티브 잡스의 일생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책에서는 함부로 다룰 수 없었던 스티브 잡스의 이상한 면이라든가 어떤 집착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에 나와 있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CEO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태어났을 때부터 특이했는데요. 대학생 부부에게서 임신을 해가지고 잡스 부부에게로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입양을 갈 당시에 잡스 부부가 가난하고 노동자 계층이어가지고 그 잡스의 생모는 어떤 각서를 하나 받는데, 그것은 바로 잡스를 대학에 반드시 보내겠다는 각서를 받고 잡스 부부에게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잡스는 사실 대학엔 별 관심이 없이 아주 사고뭉치로 생활을 했었어요. 하지만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학을 갈 정도로 공부는 잘했었죠. 하지만 대학을 들어가서는 대학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은 컴퓨터 사업을 하겠다고 대학을 뛰쳐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개인용 PC를 만들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선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회사의 이름을 짓는 거였죠. 근데 당시 그 어떤 집단 농장에서 이제 사과를 따는 일을 좋아했던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그 회사 이름으로 정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로고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고를 정할 때 그냥 사과 모양하고 한입 깨문 사과 모양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사과 모양이 너무 체리에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한입 깨문 사과 모양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 사과 모양이 아주 유명한 수학자 엘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백설공주를 따라해가지고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추모했다 해가지고 그 모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세계 최초의 개인용 PC를 만들게 되고 그 PC의 이름이 애플1이었습니다. 애플1과 애플2가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엔 세계적인 어떤 억만장자가 벌써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승승장구할 수 없었던 것이 스티브 잡스가 너무 어떤 디자인에 대한 집착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맥킨토시라는 모델을 내놓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어떻게 만들 수 없는 형태의 컴퓨터를 갖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드라이브가 하나도 없는 형태의 아주 완전 무결한 컴퓨터를 만든 것이죠. 근데 이 컴퓨터가 실패를 하자 회사가 운이 꺾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 소집을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스티브 잡스를 내보내게 되죠. 스티브 잡스는 그 자기가 전체 애플의 주식의 17%를 갖고 있는데 단 한 주만 빼놓고 나머지를 싹 팔아치워서 그 돈으로 넥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넥스트 역시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너무 디자인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넥스트가 실패를 하게 돼요.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픽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픽사는 원래 그 넥스트 컴퓨터의 어떤 3D 모델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그런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몬스트레이션 팀에서 너무 디자인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나중에 영화를 만들게 되고, 그 영화 이름이 바로 토이스토리였습니다. 이 토이스토리로 세계적인 억만장자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와중에 애플은 계속 운이 꺾여가지고 회사가 이제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애플에서 다시 스티브 잡스에게 SOS 요청을 합니다. 우리 회사로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게 돌아와서는 그 이사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1만 받고 일을 하겠다. 대신에 내 뜻에 따라다오. 이래가지고 애플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자마자 한 것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제휴였습니다. 사실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는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로의 어떤 스타일도 많이 틀렸고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 빌 게이츠는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스타일이 자기가 시장을 다 먹어버리고 경쟁자를 없애는 스타일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를 살려주기 위해 가지고
그 애플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애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스티브 잡스는 어떤 그 애플을 가지고 궤도에 올리는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궤도에 올라가는 순간서부터 그는 그동안 자기가 쌓아놨던 i 시리즈를 개발하게 되죠. 아이폰, 아이패드 등등, 아이팟 등등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그런 시리즈를 만들게 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현재 세계 전자 주식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기억 남았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스티브 잡스가 30살에 이미 세계적인 부호가 돼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이 30살까지 습관을 만들지만 30이 넘어서는 습관이 당신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서부터 자신의 어떤 형태를 갖다가 노력하려는 그런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책에도 나오지만 자신이 애플에서 해고됐던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때 해고가 되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애플도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